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출, 영업이익, 배당의 주식투자 활용법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요 책, 홍용찬의 실전 퀀트 투자라는 책을 읽고 이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 책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퀀트 투자계의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중에서 최신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첫 번째 책으로는 문병로 교수님의 매트릭 스튜디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박상우 그 선생님이 뭐 시장을 이기는 전략 뭐 그런 책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저도 책을 하나 썼습니다.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뭐 한두 권 더 있는데 이게 이제 최신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개별 주식, 개별 종목 선정, 요거에 대한 쓴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산 배분이나 마켓 타이밍, 그리고 뭐 듀얼 모멘텀, 요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너도 비슷한 책을 썼잖아, 임마. 하시면은,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제가 쓴 책이랑 중복되는 전략들도 좀 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중복되는 전략들의 결론이 제가 낸 결론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엉터리로 백테스트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새로운 전략들도 있고, 그리고 제 허를 찌르는 그런 발상들도 좀 보였습니다. 그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책을 보면은 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이런 제 허를 찌르는 발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 위주로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거를 돈 버는데 어떻게 쓰나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아무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매출액이 오르는 기업이 훌륭한 기업이야.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오르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지, 걔네들 주식들이 더 많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 매출액이 감소하는 기업이 수익이 더 높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최근 1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이 수익이 더 높았습니다. 여기서는 흑자 기업, 그리고 2000년에서 2017년 데이터를 봅니다. 왜냐면은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일 경우, 예, 이게 이제 그 퍼센트로 그게 환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얘가 흑자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적자 전환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소 2년 동안은 계속 흑자만 낸 그런 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복리 9%, 그리고 감소한 기업은 자그마치 복리 14%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최근 1년 동안에 증가한 기업은 복리 10%, 그리고 감소한 기업은 복리 11.4%가 나왔습니다. 참 저도 이거 보고 꽤 놀랐습니다. 오호 하면서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런지. 자, 그러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콤보로 한번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두 개 다 오른 기업을 찾았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기업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복리 수익은 겨우 8.8%, 별거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 뭔가 배웠죠. 아하, 그러면 매출액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같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기업을 사면 어떨까? 네, 그게 둘 다 오른 기업들보다는 수익이 좀 더 높았습니다. 복리 12.89%,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정답은 제 허를 정말 찔렀습니다. 자, 가장 좋은 기업들은 매출액은 최근 1년 동안에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은 오른 그런 기업들. 얘네들은 자그마치 복리 수익이 19.7%나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은 내실이 있는 기업들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궁극적으로 기업은 매출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출액이 떨어지고 돈은 더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거면은 이 기업의 효율성이 그만큼 더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주주들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은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오르는 기업, 복리 20%,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배당 수익까지 포함을 하면은 아마 19.7%를 좀 더 능가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배당이나 아니면은 거래 비용 이런 거는 빠졌고요. 1년 1회 리밸런싱입니다.
네, 그리고 이 놀라운 전략, 매출액은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오른 기업을 사는 그 전략은요, 2002년부터 4년까지 딱 두 해만 이제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첫 해는 마이너스 7%,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4% 손실인데, 심지어 2007년, 8년 주식의 암흑기, 이때도 이 전략은 돈을 벌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전략이고요. 이 두 해 빼고는 계속 플러스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에 대한 고찰. 자, 제가 만약에 신이 돼가지고, 1년 후 매출액이 다 보여, 호호.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신이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이거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래 1년 동안에 매출액이 가장 많이 오를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복리 44%를 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 미래 매출 성장률로 이제 그 상위 5%, 10%, 15% 이렇게 해가지고 20분위로 쪼개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네, 그 미래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의 수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5% 해가지고 매출 성장률이 낮은 그 기업들의 수익이 가장 낮았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과거 매출 성장률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면은 아주 쉽습니다. 미래 매출이 가장 많이 오르는 기업 여기 투자하면은 장땡입니다. 복리 44%. 그런데 우리는 과거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매출 성장률이 가장 많이 오르는 그런 기업을 사는 거는 그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과거 매출 성장률이 높은 주식을 고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그 트렌드가 미래에도 지속될 거라고 예측을 하니까. 반대로 과거 매출 성장률이 매우 낮은 기업들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저평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기업 구려. 야, 작년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네. 아주 쉣 같은 기업이야. 흥! 하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저평가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근데 과거의 매출 성장률이 구리다고 미래에도 계속 구리다는 법칙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미래에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출 성장률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평가된 기업들이 기대보다 좋은 성적을 내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과거의 매출 성장률이 그런 높은 기업들, 얘네들은 기대가 크잖아요. 그래서 고평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미래에는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 매출 성장률과 미래 매출 성장률의 상관성은 의외로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당 요거에 대해서 새로운 걸 하나 배웠죠. 일단 배당 주는 주식이 배당 안 주는 주식보다 수익이 월등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주는 주식의 그 평균 수익은 복리 12.1%였고요. 그리고 배당을 안 주는 기업의 수익은 그 복리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배당 수익도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당주가 비배당주보다 수익이 높은 게 1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후에 홍영창 씨는 흑자 배당주 그리고 적자 배당주 요 두 개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데 순이익도 플러스 또는 배당을 주는데 순이익이 마이너스 즉 적자 이런 두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흑자 배당주는 복리 수익이 11.8% 그런데 적자 배당주는 복리 수익이 16.5% 나왔습니다. 여기서 허를 찔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영찬 씨는 책에 뭐라고 쓰냐 하면은 적자인데도 기업이 배당을 한다는 거는 기업이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적자일지 몰라도 내년에는 수익이 돌아올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분은 표현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어요. 저는 사실 적자 배당주에 투자한다는 거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홍영찬 씨가 제 고정관념을 깨주신 겁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네, 매출 영업이익을 보면은 오히려 얘네들이 오르는 기업보다 내리는 기업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낸 이런 기업들이 주식 수익은 더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복리 20%벌 수 있는 전략이 나오죠. 매출은 감소하고 영업이익인 오르는 그런 실속 기업. 얘네들이 복리 20%를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원인은 매출 영업이익 과거 성장률과 미래 성장률이 상관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장률이 낮았던 기업들이 다시 이제 노멀로 컴백을 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기대를
오히려 이제 기대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하면서 저평가된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식이 많이 오르는 겁니다. 자, 배당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하는 기업의 주식이 배당이 안 하는 주식보다 훨씬 더 수익이 높고요. 그리고 흑자 배당주보다는 적자 배당주 수익이 더 높다. 이런 거를 오늘 배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이 책 때문에 매우 훌륭한 거를 많이 배웠죠. 다음 시간에도 또 유쾌한 거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